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글로벌 탄소 포집 산업이 드디어 이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나스가 한국하고 일본 등에게 자기 해역에 있는 비어있는 해저 구덩이를 이산화탄소 매립 장소로 제공하고 달러를 벌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포집된 이산화탄소 매립 사업인데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6개 기업 참여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런 비즈니스 배경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전쟁의 핵심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더 정확하게는 온실가스 농도인데 가장 비중이 큰 게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탄소 중립의 의미는 탄소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탄소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만큼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은 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곳, 그곳에서 이산화탄소가 집중적으로 배출이 될 테니까, 가령 대표적인 것이 화력발전소나 제철소나 시멘트 공장, 석유화학 공단 이런 곳이 되겠죠. 여기 탄소 배출원에서 바로 포집하는 것,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과잉 배출되어 있는 공기 중에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많으니까 그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겠다는 겁니다.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탄소 포집 기술은 이미 여러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어떤 것은 실제로 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새로운 탄소 포집 기술이, 기술 혁신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저도 지금 매우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걸 다시 공기 중으로 버리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땅 속에 영원히 파묻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산화탄소 재활용하는 기술도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수량은 매우 미미하고요. 그래서 포집되는 대규모 이산화탄소에 비하면 재활용하는 그거는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의 핵심은 결국 포집된 탄소를 영구히 매립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탄소 포집과 매립이라는 거, 이 CCS, 카본 캡처 스토리지, 이거는 에너지 사용 비용을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까지보다 화석 연료의 사용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개념적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장 비용이 증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해저에 새로 동굴을 뚫어서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면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가스전, 유전 이런 곳, 특히 해저의 가스전, 유전에서 가스와 기름을 다 부어 올리고 비어있는 그런 자연 동굴, 천연 해저 동굴, 개념적으로 그렇죠.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밀봉해버리는 거, 이게 가장 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집했던 그 탄소는 원래 해저 땅 속에서 퍼올렸던 것이니까, 그래서 탄소가 있던 탄소를 캐내서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남는 찌꺼기를 다시 탄소가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만 사용하고 고향으로 탄소는 돌려보내자, 이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지금은 어떤 거대한 산업국가로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너무나 많은데 이거 대부분 수입해 온 거 아닙니까? 화석연료 수입해 온 거 아닙니까? 기름, 가스 수입해 와서
그거 왜 사용합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사용했죠. 남는 거 지금은 공기중으로 다 갖다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이산화탄소만 포집해서 다시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이제 그 이산화탄소 많이 포집해서 그걸 이제 갖다 버려야 하는데 한국, 일본 이 부근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스전, 유전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폐가스전, 폐유전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탄소 묻을 국내 장소가 많지 않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해저 가스전이 많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 이곳에는 FLNG 지금 2개를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만들어서 현재 가동 중이고 세 번째 FLNG를 만들려고 지금 작업 중이죠. 삼성중공업이 FEED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연말경 본계약 가능성이 높은데 세 번째 FLNG 이거 삼성중공업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어떤 영상을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죠. 그래서 가스를 뽑아내고 비어있는 그곳에 한국과 일본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 묻어버리도록 해주고 돈을 받자는 겁니다. 에? 가령 한국의 여러 곳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한국 내의 어떤 곳에 있는 액화 공장으로 전부 보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액화한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만든 LCO2C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싣고 말레이시아가 지정하는 그곳으로 가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갈 때 말레이시아가 가장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그곳을 가령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하자 이겁니다. 그게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해저에서 가스 파내고 빈 동굴 거기다가 집어넣고 영구히 밀봉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말레이시아가 모두 윈윈 하는 게임 아닙니까? 일본, 말레이시아도 윈윈 하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멀쩡한 해저에 새로 구멍 뚫어서 액화이산화탄소 파묻는 것보다는 이미 비어있는 말레이시아 그곳까지 가져가서 묻는 게 제일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죠. 말레이시아는 어차피 비어있는데 제공해주고 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윈윈 하는데 지금 누가 이익이냐, 누가 덕을 보느냐, 한국이 덕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용을 말레이시아에 지불하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신 기사 중에 업스트림 보도하기로는 일본 같으면은 JPEX, JAPEX, JGC, K라인 이런 것이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하고 지금 사인했다는 것이죠, 내용이. 그리고 20개월 이내에 기술적 평가를 포함해서 이 타당성 평가 완료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본계약 넘어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거기 보시면 SEXTET, 이런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는데 페트로너스가 한국의 6개 기업하고 어제니까 3일이죠. MOU에 사인했다는 겁니다. 예. 6개 회사는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SK어스언, SK에너지, GS에너지, 롯데케미칼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도에는 말레이시아 돈을 얼마 받는다 이런 말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돈 안 생기면 누구도 아무것도 안 하겠죠. 적절한 비용은 사업 타당성 검토가 완료될 점에 이제 서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저기 참여하는 6개 한국 기업들도 돈이 되니까 하는 거지. 돈 안 생기면 아무도 안 하겠죠. 저게 새로운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돈은 누가 제공하겠습니까? 부담하겠습니까? 에너지 사용자죠. 결국 에너지 사용하지 않고는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품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산화탄소 포집은 주로 육지에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 포집은. 왜냐하면 땅 위에 있는 그런 대규모 공장 포함해서 일단 여기가 1차적인 출발선이 될 테니까요. 기타 운송수단,
그러니까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나 이런 그 운송 수단과 관련된 포집 또는 이걸 확장한 개념들, 이런 것은 그 주제가 약간 달라져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아주 재미있게 한번 하려고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이산화탄소 대규모 포집은 육지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곳에서, 산업단지 쪽에서, 발전소 쪽에서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데, 매립하는 곳은 해적 가스전이나 유전으로 이렇게 다 퍼내고 비어 있는 그곳이 가장 이제 적합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이송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먼저 액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현대나 대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중공업은 천연가스 액화하고 이걸 배로 배달을 하는, 이송하는 전용 선박, 그게 바로 LNGC,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아닙니까? 이 분야는 그냥 압도적인 글로벌 1등 아닙니까? 그래서 천연가스도 액화시키고 이송시키는데 이산화탄소는 너무 쉽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액화시키고 전용 운반선 만드는 일 가장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또 별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운송 사업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할 문제이고, 그러니까 배만 만들어 팔 것인지 아니면 운송 사업까지 할 것인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액화 이산화탄소를 상업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제가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한번 영상으로 소개한 게 있는데, 중국의 대련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기 노르웨이로 갑니다. 노르웨이에서 유럽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다 수집해갖고 노르웨이에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노르웨이 지역에 매립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배는 지금 대련조선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논점으로 얼마 전 보도가 나왔었죠. SK그룹에서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CCS 사업을 지금 그룹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배가 필요하잖아요, 배. 그러니까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에게 상당히 일단 여러 척 이렇게 일단 발주를 한다. 조만간 발주할 것이다.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그런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